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 오늘은 우리의 표지가 되는 서나무의 얘기입니다.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계곡 근처나 비탈지고 그늘진 곳을 가리지 않고 홀로 또는 종종 무리지어 서서 잿빛의 매끄러운 몸통에 세로의 울퉁불퉁 역동적인 근육질을 드러내는 마치 바디빌더의 몸매를 보는 듯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비스듬히 퍼진 가지에 단아하면서도 유난히 빼곡하게 펼쳐진 잎은 동그란 자태를 만들어 더욱 우아한 멋과 아름다움을 더해주지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흔히 만나는 이 매력적인 나무는 서나무입니다. 숲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을 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 가장 적합하고도 안정되며 평형을 이루는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는 단계에 이른 숲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만, 바로 서나무는 우리나라 온내림의 최종적인 숲의 지배자 극상림의 위치에 있는 나무입니다. 서나무 숲은 적어도 2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흘러 식물의 생태 환경이 안정된 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서나무는 숲의 나이와 생태학적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나무가 되기도 하지요. 물론 서나무가 극상림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나무는 어릴 때 빛이 약한 환경, 즉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소위 음수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활엽수인 참나무류에게 밀려나고 다시 참나무류의 그늘 아래 있던 서나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침내는 서나무가 숲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긴 참나무류인 졸참나무가 서나무와 경쟁을 벌이는 숲도 있다고는 합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류는 쌍눈이 주된 줄기 한가운데에서 자리하고서 줄기의 생장을 조절하며, 또한 지난해 이미 준비된 싹만 봄눈이 터서 자라지만은 서나무는 가지 끝이 죽으면은 곁눈에서도 싹이 자라나며 지난해 생긴 눈에서뿐 아니라 땅의 연도에도 새잎이 돋아서 늦가을까지도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생장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씨앗도 많고 그 전파도 용이한 편입니다. 또 서나무는 알카리성을 좋아하는 나무이므로 주변에 활엽수가 늘어나서 쌓인 낙엽이 점차 부식되면서부터 토질도 서나무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촘촘한 잎을 가진 서나무가 높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면 그 아래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경쟁에서 밀려 서서히 감소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물론 온도, 계절성, 연평균 강수량이나 기후, 서식 환경의 변화 등 서나무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서나무의 세계 분포 중심지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나무는 자작나무과이고 학명이 카르피누스 락시프로라인데, 속명 카르피누스는 켈트어로 나무라는 뜻의 카르와 머리를 의미하는 피인이 합쳐진 말로 나무의 우두머리라고 설명이 됩니다. 숲의 지배자이며 극상림이라는 생태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이죠. 종소명 락시프로라는 라틴어 락시타스가 폭이나 너비, 넓음을 뜻하고, 락수스는 헐겁다거나 느슨하다는 의미이며, 또 프로라가 꽃을 뜻하므로 서나무의 꽃이 드문드문 달림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서나무의 학명은 꽃이 드문드문 달린 우두머리 나무임을 표현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서나무는 1900년에 러시아 식물학자 팔리빈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학계에 발표하면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화석 분석 결과 약 6,5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에 이르는 신생기 제3기에 아시아에서 출현이 시작됐다고 하며 그 분포 중심은 우리나라라고 하지요. 우리말 명칭은 주로 한반도 서쪽이라는 방향 표시어가 붙어서 음지인 서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 즉 서목이라고 했다고 하며 이것이 서나무로 불리다가 발음이 편한 서나무로 되었다는 추정이 주된 설명입니다. 영어 추천명도 루스 플라워 혼빔인데
꽃이 드문드문 달린 각질나무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muscle tree, 즉 근육질나무란 영어 속칭도 숲이 생김 때문에 붙은 것 듯합니다. 근육질에 들어 흰색 줄무늬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데 하얀 수피의 자작나무가 사촌쯤 된다는 것을 과시하려 함일까요? 수피가 울퉁불퉁한 것은 잎에서 만든 광합성 물질과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과 영양분들이 몸통에 고루 배분되지를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서 생긴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이테도 역시 들쑥날쑥한데 양분을 많이 받은 쪽은 더 넓어지고 적게 받은 쪽은 좁아진 것이겠지요. 음지에서 자라다 보니 아마도 햇빛을 더 많이 보려고 계속해서 몸을 움찔거려서 그렇게 된 걸까요? 봄에 갓 피어나는 서나무의 새수는 마치 꽃이라도 피는 듯 붉은 빛을 보이다가 꼬리처럼 끝이 뾰족한 타원형인 주황색 잎이 되고 다시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어긋난 잎의 가장자리에는 작고 뾰족하며 불규칙한 곁톱니가 있고 가을의 노란 단풍도 참 아름답습니다. 잎과 함께 돋아나는 꽃은 암수 한 그루로, 붉은 꽃봉오리로 시작되는 수꽃은 지난해 난 가지에 5cm 정도의 황갈색의 긴 꼬리 모양으로 늘어지고, 세 가지 끝에 새순과 함께 나오는 암꽃은 녹색의 비늘잎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9, 10월이면 기와장을 포개해 놓은 듯한 비늘잎 안쪽에서는 단단한 껍질에 쌓인 갈색의 씨앗이 여무는데, 익은 씨앗은 비늘잎 날개에 얹혀 날아다니며 자신이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서나무 속에는 정의명을 가진 자생식물이 6종, 재배식물이 11종으로 나옵니다. 서나무에는 잎에 틀도 없고 잎맥도 10 내지 10 이상이지만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개서나무는 잎맥이 12 내지 15쌍이며 잎 뒤에 맥에 누운 틀이 있어서 서나무와 구별이 됩니다. 이름 때문에 박달나무로 오해할 수 있는 서나무 속의 까치박달은 목재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만 정교한 잎맥이 15 내지 20쌍으로 서나무 속에서 가장 많으며 수피가 불퉁불퉁하지 않고 마름모꼴 무늬이며 피목이 예쁩니다. 그러나 열매는 날카로운 틀이 있으므로 만질 때 조심을 해야 한다는군요. 숲에 따라서는 까치박달이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서나무와 함께 까치박달, 개서나무를 합쳐서 서나무 삼형제라고도 합니다만 같은 속에 소사나무도 있습니다. 소서목이라고도 하며 소공기가 많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줄기가 잘려도 새싹이 잘 나옵니다. 서나무처럼 잎끝이 뾰족하지도 않고 서나무, 개서나무가 15m 정도, 까치박달이 18m까지도 자람에 비해서 키가 3 내지 10m 이내로 작은 편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광활한 광릉숲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년림인데요. 이 일대 수리봉의 오랜 서나무 숲에서는 천년기념물인 장수 하늘소가 발견되기도 하죠. 서울 인근에서는 남한산성 동문이나 노원구의 불암산 제명호 주변에서 서나무 숲을 볼 수가 있고, 전북 남원의 행정마을에 있는 서나무 숲은 풍치림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안인리에는 수령이 200년이 된 둘레 5.3m, 높이 9.4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나무는 목재 비중이 0.74 정도로 비교적 단단하며 점성이 강해 잘 갈라지지 않으면서도 결이 곱고 치밀하여서 피아노, 공명판, 가구재, 농기구 등으로도 쓰인다고 하나 줄기 표면이 고르지 못하므로 아무래도 사용에는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근래 개서나무 잎의 추출물에서 피부 미백 개선,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물질이 분리되어서 화장품 원료로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서나무는 숲의 점령자로서의 위용을 떨치나 근육질로 유약감을 주면서 군림하기보다는 오히려 왠지 조용하고 올고저며 욕심이랑 번민도 모두 내려놓은 듯한 초연함을 느끼게 합니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씨름판의 천하장사를 보는 듯도 합니다. 다정한 모양의 조밀한 잎이 만드는 포근한 자태는 어머니 품처럼 안기고 기대고 싶음을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포용하는 서식처가 됩니다. 보기보다 나무가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부러지고 썩은 그 자리에는 여러 벌레 유충들의 보금자리가 되니 새딱딱구리나 큰 오색딱딱구리 등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이는 근엄하신 아버지의 내면에 감추어진 허약함과 외로움을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 저미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뒤틀린 줄기는 감추어온 자신의 외로움과 고뇌를 드러내는 흔적일까요? 그래서 서나무는 말없이 다가와주는 따뜻함과 진실함,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를 주며 그렇게 굳세게 버티며 숲을 지배해온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묵묵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정표처럼 표지처럼 말없이 가리키는 서나무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가 속삭여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서나무처럼 위로자이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